안녕하십니까. 문화적 심리적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던 북한에서 우리를 굉장히 비방했던 그런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의 제2인자죠.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면 북한의 제2인자 맞습니다. 김여정이 우리를 굉장히 비방을 했어요. 3월 달에 어떻게 비방했어요? 우리 청와대, 즉 우리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비방을 했죠. 전능한 상식을 가진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막 비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그 대북 전단 살포권에 대해서 우리 탈북하신 그 박상학 씨가 주관이 돼서 이제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북한은 몰랐죠. 우리 정부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몰랐습니다. 누가 발표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알겠지만은 박상학 씨가 공개했어요. 우리 북한으로 전단 살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거기서부터 알았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김여정이 굉장히 발끈했어요. 굉장히 우리 비방을 굉장히 많이 했죠. 비방을 했어요. 감히 비방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제 우리를 실책하고 막 그랬죠. 말이 됩니까? 우리 현 정부에서 굉장히 최고로 치고 있는 뭐예요? 남북 김정일과 우리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만들어 놓은 뭐죠? 군사 합의서죠. 군사 합의서일 겁니다. 이 파기까지 막 운운하면서 그 대북전단 살포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굉장히 더 큰 뭐를 한다. 우리를 굉장히 겁박을 했었죠. 겁박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말도 안 되는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겁박을 하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뭐를 했던 지금 뭐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으니까 저한테는 그런 질문들을 많은 분들이 했어요. 왜 북한은 그렇게 전단만 살포하면 이렇게 발끈하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정리해서 평상시에 생각했던 생각을 정리해서 제 개인 방송인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 1995년도서부터 남북 전부 다 중단될 때까지 남북 간의 심리전이 중단될 때까지 물론 대남 심리전, 대북 심리전, 대남 심리 계속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심리전 전문 요원, 심리전 정책 요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전까지 북한이 왜 그렇게 심리전, 즉 대북 전단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대북 전단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전을 무서워하는데 누가 무서워했습니까?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일이에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남북전쟁 당시에도 심리전에 굉장히 당했죠.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강화했는데 그래도 외부 세계의 정보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972년도 7월 4일 날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심리전 없어져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군은 전부 다 심리전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 달, 2달이 안 돼서 북한은 재개합니다. 약 108개 지점에서 쫙 대남 방송 시작해요. 우리는 이미 다 없잖아요. 부랴부랴 다시 만듭니다. 다시 만들어가지고 겨우 대적을 해봤자 안 돼요. 그때 북한은 뭐를 들어갔어요? 동독에서 방송 장비들 다 들어갔어요.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한 3, 4km 정도 방송이 다 들릴 정도. 또렷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확성기를 장비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계속 심리전에 당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해가지고 1980년대 중반에 우리도 만듭니다. 확성기를 만들어요. AS-87일 겁니다. 87년도 전선 지역에 거의 다 깔려요. 깔려. 우리는 한 100개 지점에 깔릴 겁니다. 북한에 있는 방송 지점에 이제 상대를 해야 되니까 거기도 깔리고 이런 식으로 처음 다 깔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 96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훨씬 기술이 능가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확성기일 겁니다. 그걸 만듭니다. AS96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20km까지 들어갑니다. 20km. 저기 방송을 출력을 최대 뜨려면 20km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북한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게임이 안 돼요. 심의전에서는 그 장비면은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1995년도서부터 그 이전까지 심의전은 어떤 심의전이었어요? 남과 북이 싸우는 심리전이에요. 막 욕하고 막 누구 뭐 서로 대통령 막 이제 막 욕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건 심리전이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95년도에 제가 전부 다 바꿉니다. 그거를. 심리전의 공격력은 설득력이다. 들어주는 것이 설득력이잖아요. 광고 보십시오. 광고를 했을 때 그 광고에 내가 그렇구나 이해를 하고 그 광고의 매력을 느껴서 그 물건을 사는 것이 설득력이잖아요. 심리전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상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정책과 모든 것을 북한으로 홍보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심리전이 되어야 된다 하고서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북한으로 방송해줍니다. 그럼 뭐 해줍니까? 북한 주민들이 들었거나 북한 분이 들으면 인권을 얘기해줘. 인권. 북한의 가장 무서운 건 인권이잖아. 인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쭉 이어지다가 2000년 6월 15일 날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만납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도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심의전 자제 이런 것이 나왔었습니다. 즉 대북심리전이 심의전이라기보다는 대북 주민 계몽이죠. 대북 북한군 계몽이죠. 모르는 것을 깨우쳐주니까 계몽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모든 정책이라는 논조 같은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심리전이잖아요. 북한에서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동북권이 다 무너지죠. 동북권이 다 무너집니다. 공산주의가 다 무너져요. 왜 그랬을까요? 그 국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라는 욕받아 3단계 되면 자유와 용기가 나오니까 공산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차우세스크가 어떻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을 보고 김정일이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요? 당간부 회의에서 우리도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리고 황색바람 막아라. 황색바람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의 그 사상이 유입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유입돼요? 대북 심리전밖에 없잖아요. 대북 계몽 그밖에 없잖아요. 국방심리전이라고 제가 명칭을 개명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김여정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 핵심 계층 김정일서부터 현재 살아있는 북한 핵심 계층 200만 명 걔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왜 무너져요? 외부 세계에 들어오면 외부 세계의 그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 북한 공산당은 어떻게 노동당은 어떻게 된다? 물 먹은 흙담처럼 무너질 것이다라고 김정일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2003년 5월 15일 날 노동신문에 발표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진 이유, 아프가니스탄이 미국한테 완전히 지지 않습니까? 이라크가 완전히 지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심리전에 의해서 진 거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노동신문에. 그걸 강화해야 된다라고 그런 내용으로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대북 심리전이 얼마나, 국방 심리전이 얼마나 그들한테 굉장히 무서웠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1911년 합참지 4월 후에 제가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심리전 현실적 최상의 비대칭 무기라는 것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굉장히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심리전입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들이 이제 계속 전달되고 북한의 그 핵심 계층들의 정책이 됐겠죠. 평양이라든가 개성이라든가 남포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그 외부 세계의 정보를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통제된 정보를 많이 알 겁니다. 공산주의는 뭐예요? 선전과 선동에 의한 정보 전달이잖아요. 그럼 뭐죠? 모든 언론 통제하잖아요. 언론은 못 나오게 하잖아요. 자기들의 쓴 의도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선전선동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한테 가장 도움을 주는, 우리 이제 심지어는 못 하잖아요.
심지어 대북 심지어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해 준 분들이 누구예요? 탈북하신 분들이 대신해 주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외부 세계 정보를 전파해 주는데 그분들은 설득력이 있어요. 왜? 그곳에서 살다 왔잖아요. 박상학이라는 분 정말 진짜 자기 친구, 자기 부모, 형 모든 친지들에게 그 편지 쓰는 거예요. 편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편지 써주는 거죠. 그럼 북한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겠죠. 설득력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거기 또 1달러까지 같이 주지 않습니까? 1달러. 그래서 그렇게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도 통과시켜서 법화시켰죠.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법 위에 존재하는 법이 뭐죠? 인권법이 인권법. 우리나라만 없어요. 인권법. 북한 인권법이. 미국도 만들었고 일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못 만들고 있어요. 안 만들고 있어요. 김여정의 주장에 의해서, 김여정의 비방에 의해서 우리는 뭐 만들었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만들어졌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설득력이 가득한 그 전단 내용도 보십시오. 그걸 북한으로 들어줬을 때 북한 지도부들이 당하는 타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상을 못하겠죠.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우리 평민들한테 했던 우민화 정책, 그 자체가 북한에서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 자체 붕괴되니까 그게 무서운 겁니다. 만일에 북한 주민들이 욕받을 때 3단계 돼서 자유와 용기가 진정으로 생긴다면 북한 공산 정권이 유지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욕도 합니다. 왜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끌려다니면 됩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삽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북한의 핵무기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 타격해서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능력 되잖아요. 왜 자꾸 우리의 능력까지도 왜곡해서 알아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왜 그런 그 의연한 대처를 못하는지 정말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남북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 즉 북한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충격과 문화적인 충격을 더 없애주기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할 망정, 왜 이 체제가 계속 장기화되길 그런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 30일이 자유월남, 자유베트남이죠. 지구상에 완전히 없어진 날입니다. 정말 우리는 의연한 우리 리더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의연하게 정말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생각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